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명과 문화나 어떤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지구과학적인 어떤 환경에서 큰 변화를 어떤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그 문명의 지구과학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구과학적인 환경의 이해가 없이 문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이란 말은 기초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론의 기초가. 그래서 지구과학적인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떤 문명과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구과학적인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큰 지구과학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의 환경과는 달랐던 환경,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달랐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큰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벨레게 때 대륙이 이동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바라보거나 또 지금 문명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다른 시각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지구과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큰 사건이었던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됐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판게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노아홍수 이전에 있었던 대륙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물론 이 모습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과학 수준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은 모든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 땅이 하나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대륙이 많이 나누어져 있었고 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땅이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벨레게 때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벨레게 때 이전에는 땅이 서로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성경학자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통의 고등학교나 한국의 중학교나 이런 고등학교에서 아마 가르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판게아라고 하는 초창기 다 붙어 있었던 이 대륙의 구조에서 현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렇게 이런 단계들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뭐 수천만 년에 걸쳐서 됐을 것이라고 과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격변설을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판구조론의 어떤 동일과정설이 아니라 격변설로 갑작스럽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 대륙이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시간이 아마 우리는 수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시간에 이게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서 그 시간을 빼버리고 그 사건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누어졌다. 대충.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과 같지 않다는 걸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우리가 늘 헷갈리거든요. 헷갈린 게 뭐냐면 지금의 대륙을 가지고 지금의 지형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지형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뭐, 벨레게 때 이런 생각을 안 하다 보면, 자꾸 그 정확한 어떤 성경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늘 이 대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모양이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바뀐 거예요, 방향도. 지금의 북쪽과 옛날의 북쪽이 달랐어요. 또 지금의 동쪽과 옛날의 동쪽이 달랐거든요. 그 방향도 달랐고, 그래서 별의 위치도 달랐던 거죠. 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추정하기는 쉽진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어,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뒷그림에서 이제 하나를 볼 텐데 지금의 모습이 어, 지금의 모습이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대륙 이동이 완성되고 난 다음의 상태거든요. 이게 이 그림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문명을 추정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과 대륙 이동 직후 이게 빙하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어, 크게 티베트 고원에 빙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이것은 대륙 이동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국과 중국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대륙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이게 베트남이나 이쪽 아래와 인도네시아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순다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이제 크리스찬이 그린 게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거고, 지금과 많이 다른 부분이 여기 순다랜드와 여기 서해 대평원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굉장히 큰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문명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금은 바다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죠? 예, 페르시아만 있는 곳이에요. 이란과 이쪽에 이제 보면 두바이도 있고 뭐 카타르도 있고 여기가 쿠웨이트 있고 이라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은 바다가 있어요. 지금은 바다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는 땅이었다는 거죠. 요 지역들에 문명이 있었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어, 빙하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빙하. 큰 얼음이나 높은 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건 원래 대륙 이동 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이 히말라야나 티벳도 대륙 이동 전에는 없었어요. 노아홍수 직후부터 대륙 이동 전까지는 여기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이란 고원이거든요. 이란 고원. 이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빙하가 덮여 있었어요. 여기가 자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지금의 산맥인데 이 빙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빙하 이후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많이 물에 잠기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와 겹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국 문명, 게 우왕의 때 9년간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왜 홍수가 있었느냐? 이 빙하가 녹아서 장강과 황하를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이 많은 눈들이 녹아가지고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쪽이 이제 땅이었던 곳이 이제 바다가 되고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단 말이죠. 요 지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래 아니 땅이었었는데 여기도 바다가 바뀔 정도로 큰 홍수가 났던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수메르 문명이 있던 지역. 그래서 수메르 문명 속에 기록 속에는 홍수 기록이 있어요. 큰 홍수 기록이. 그게 여기 땅이 바다가 될 정도로 물이 이제 높아지면서 생겼던 이 홍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 기록이 노아 홍수 이후에 벨리게 때 대륙 이동 이후에 나타났던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들이.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인류 문명이 되게 발달했던 지역이고 성경에 기록들이 흘러들어간 지역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문명, 여기에서 생겼던 문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중요한데 이 지역은 지금 상당히 기록이 없고 유물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와 여기 이 세 곳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벨탑 문명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바벨탑 문명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제 인더스 문명을 형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도 빙하가 있었어요. 타우루스 산맥 쪽에 여기 자구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 요것이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 이 산맥들을 크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륙 이동할 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바벨탑이 무너졌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뿐만이 아니라 자구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시기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산맥, 여기 천산산맥이나 골륜산맥이나 파미르고원 있잖아요. 여기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대륙 이동 전에 있었던, 이건 노아 홍수 때 생겼던 산맥이라고 보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이 대륙 중심에 있는 산맥과 바닷가에 있었던 곳에 대륙 바깥쪽에 있어서 대륙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하고는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문명과 큰 연관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문명을 심판을 할 때 자연재해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중에 화산 폭발과 지진과 그리고 벨레게 때 대륙의 이동이, 또 노아 홍수 때 이런 것들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을 황폐화시키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심판들이 있었다는 것이 앞으로의 올 심판과도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히 성경의 역사가 이 지역에 많이 써 있잖아요. 여기 이란, 페르시아 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있던 이쪽과 관련이 많아요. 여기에도 어쨌든 큰 산맥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도 빙하가 덮였었다. 히말라야와 마찬가지로. 그죠? 벨레게 때 대륙의 이동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어? 뭐라고요? 안 들려요? 질문 있어요, 선생님. 질문은 질문. 나중에 합시다. 예. 네. 지금 하면 또 이야기가 끊어지니까. 어쨌든 이 히말라야 산맥과 자구르스 산맥과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이 라인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대륙 이동과 관련이 많고 성경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괴베클리 테페 문명이 무너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큰 홍수가 났었잖아요. 홍수가 났던 것이 그 기록이 요 중국에서 기록이 있고 이쪽 그 스메르 문명 쪽에 기록이 있고 그리고 여기 흑해 쪽에 기록이 있어요. 흑해 쪽에는 또 발견이 돼가지고 흑해와 지중해 쪽이 여기가 바다가 되는 원래는 작은 호수였고 강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바다가 된 것도 여기 빙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진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 히말라야와 자그로스 산맥과 타롭 산맥 이것이 벨렉의 대륙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빙하기가 있고 해빙기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빙하의 위치에 따라서 홍수 기록이 있는 문명이 있다고 말했죠. 중국과 수메르 문명과 이쪽에 홍수 기록, 홍수가 큰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이것은 노아의 홍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노아 홍수 훨씬 이후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홍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세상의 문명의 신화나 기록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와 이런 문명의 홍수가 혼동돼 있어요. 섞여 있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대륙 이동이 지금 설명을 하지만 이제 이게 히말라야 위주로 많이 집중돼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보면 이 자고르스 산맥이나 타우루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대륙 이동 애니메이션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크게 임팩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만들어진 게.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질 때 이것도 같이 만들어졌다고 기억을 하면 돼요. 이 산맥들도.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의 행성 못지않게 여기는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이쪽에서는 gö베클리 테페 문명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라인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땅이었지만 바다가 됐다는 거, 여기도 땅이었지만 바다가 된 거, 여기도 땅이었지만 바다가 된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바다가 있잖아요. 카스피해라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엔 땅이었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은 바다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홍수가 이게 해빙되면서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그 바다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기억을 해야 과거 고대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이게 내가 많은
지도를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빙하기 때에 대해서. 그리고 섬세하게 이런 그 지금 바다지만 옛날에는 땅이었던 지역들에 대한 설명도 이 표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어쨌든 이 대륙 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문명을 성경에 기록되는 문명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저번에 내가 잠깐 보여줬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 영상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질 때 보여줬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바닷가에 있었던 문명이 어떻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한번 다른 영상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걸 내리고 바다 공유 아이고 잠깐만요 공유 자, 이 영상 보이죠 이거? 금방 내가 말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인도 대륙이고 인도 대륙이 올라가고 이게 아라비아판이죠. 여기에서도 이쪽에서도 새로운 산맥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지만 요 근처에서도 이 산맥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고원이 생기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 생겼는데 이런 이제 산맥들이 지금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인데 이거 말고 영상이 조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화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좀 짧지만 한번 좀 봤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지하고 다시 지금 다시 보이죠? 이 화면 보이나? 화면이? 파일? 그래서 이 벨레게 때 대륙이 이동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륙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 때가 어느 때였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은 벨레게 때 땅이 나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에르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땅을 의미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나 어떤 문명이 나뉘었다, 언어가 나뉘었다는 걸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걸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거기서 사용하는 땅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땅으로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땅이 나뉘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 해석에서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땅을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이 이제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대륙 이동 때에 이제 지형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작이라고 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북극과 남극을 따지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따지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 이동했거든요. 보면 이 이동했던 것이 여기는 뭐 5억 년 전, 몇 억 년 전 써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고 이 이동은 우리는 빨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시간 내에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보면 인도 대륙이 올라가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되는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7,100만 년 전에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됐다고 돼 있지만, 이것도 몇 개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도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그런 상황들도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지형적인 어떤 대륙 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빙하기가 왔고, 그리고 그 빙하기가 왔던 원인이 조금 해소되면서 그 이후에 해빙기가 왔어요. 그래서 빙하기와 해빙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빙하기 사이에 있는 살짝, 지금도 빙하기인데 조금 덜 추운 빙하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빙하기 때에 비해서 좀 넓어졌죠. 빙하기 때라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좁지만. 예. 그래서 이 빙하기라고 해서 모든 땅이 다 얼어붙고 모든 땅이 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적도 근처나 지금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은 옛날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온대 기후처럼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 때에도 문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역사가 있었고. 그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빙하기 때가 아브라함 때나 욥 때가 빙하기였다고. 빙하기 기록들이 있다는 걸 이제 또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빙하기와 해빙기,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빙하기와 해빙기도 우리 역사 안에 있어요. 성경 기록 안에 있어요. 대륙 이동도 성경 기록 안에 있고 빙하기와 해빙기도 성경 기록 안에 있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왔었다라고 그걸 밝힐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달된 과학 안에 살고 있는 지금 문명에서는 온 적은 없었거든요. 과거 몇천 년 전에 왔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어렵고 짐작을 할 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능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지자기 이동이 있었다는 거, 지오마그네틱 리버설이라고 하죠. 지자기 이동, 남극과 북극이 바뀐 적이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정확하게 이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대륙 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원동력 중에 메커니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뭔가가 이제 지구적인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축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축, 그러니까 axial tilt and polar shift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23.5도라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땅이. 이게 지축이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지금의 지구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축이 딱 바로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축이 그때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지축 이동도 지축이 이동이 된 사건이 지구과학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지축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발표 중에 하나가 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다. 이 지축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 80cm 정도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자전축이. 그 80cm 정도가 이동하는 어떤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도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타승식들도 지하수를 쓰고 있고, 우리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표에 있는 물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그 물이 있던 위치가 이동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축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 노아홍수 때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옮겨졌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서 지축이 굉장히 많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짐작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서울대 논문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발표에서 이 80cm 정도만 작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수의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물이 이동했던 노아홍수 때 그때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자전축이 바뀌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자전축이 바뀌었다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자전축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 현상들을 설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홍수에 대해서 지구과학적인 어떤 변화를 성경에서 설명했을 때 보면 땅에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하수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지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온 게 더위와 추위예요. 이 더위와 추위라는 단어가 창세기 이게 노아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더위와 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기후적인 변화가 나온 이유가 지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 기록과 해석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지구는 자전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자전하는 것, 스스로 지구가 도는 것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금과 달랐다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더위와 여름, 겨울과 이런 것,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해서 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요.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던 걸로 봐서 노아홍수 이전에는 자전축이 지금과 달랐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유가 이런 원인이 홍수가 났었을 그 가장 큰 원인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내리고 땅에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의 이동, 물이 있었던 장소가 이동하면서 이런 지축이 변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이 논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지하수,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 그런 지하수,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겠지만 전 지구에 있는 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지하수의 어떤 사용을 통해서도 이렇게 80cm 정도의 지축이 이동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 노아 홍수 때처럼 그 깊음의 섬이 터지고 대규모 물의 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축이 훨씬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이죠. 지축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지축의 변화도 없었는데 땅의 깊음의 섬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이 내려서 큰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홍수가 있었다는 홍수의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지축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됐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오게 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축의 급격한 변화와 동반된다는 거예요. 지축이 이동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시. 지축이 정립한다고 표현하는데 23점 기울었던 이 땅의 지축이 다시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설명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별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별이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쪽에 있었던 별이 갑자기 쭉 이동한다는 거죠. 그것은 땅이 이동을 한 거야. 지축이. 하늘이 이동한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인 거죠. 이렇게 서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땅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지축과 관련이 있어요. 지축과. 이것이 아마 또다시 대륙 이동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큰 어떤 지구적인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그 지구과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적인 변화를 이해를 해야 그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지구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지구과학적인 변화로 인한 어떤 현상들을 말할 뿐이죠. 예,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축이 이동할 거다. 과거에도 이동했었고 이동했던 지축이 다시 다른 자리로 가든지 원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축의 변화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변설로 생각을 하면 이런 대륙 이동이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지작 이동과 지축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지작의 역정과 지축 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멘틀의 이동이 대륙 이동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륙 이동이 있었던 어떤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을 이제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멘틀에 대류가 있었다. 이 땅 속에 이런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이러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리학적인 것으로 아마 이런 구조가 아닐까 땅속이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멘틀은 어떤 액체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류한다고 하죠. 뜨거운 물이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이 도는 것에 의해서 지금은 천천히 이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이제 지금도 지각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죠. 1년에 몇 센치씩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특정한 힘에 의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면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빠른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옆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판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당긴다는 거죠. 예.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도 지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플룸 구조론이라고 이 외핵에 있는 뜨거운 것이 올라가서 화성 폭발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다시 차가운 것이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플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도 대륙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정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동하는 것이 이제 급격한 대륙 이동, 격변 갑작스럽게 변하는 그런 대륙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천 킬로미터, 뭐 수천 킬로미터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1년에 몇 센치 정도이지만은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대륙 이동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만들어진 영화도 있었죠. 예전에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도 하루 저녁 만에 뭐 1000km가 넘는 대륙이 이동한 그런 것을 표현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격변에 대한 것도 지구과학자들이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동일 과정설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지만 특정한 어떤 시점에 갑작스러운 어떤 힘에 의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이 지구과학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은 하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의해서 대륙 이동이 벨레게 때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이 나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미래에 다가올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음의 대격변. 우리가 노아 홍수의 대격변이 있었고 벨레게 때 대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큰 대격변이 있을 것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는 대격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6번째 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7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대접재앙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변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믿음도 좀 적거든요. 옛날에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생각을 할 텐데 과거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적인 변화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지구과학적인 어떤 변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상징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 일들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인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대기,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갑작스럽게 수명이 변화를 했어요. 수명.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살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때 지구과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있었고 뭐 습도나 온도나 이런 환경 그리고 자외선의 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이제 보이죠. 예, 아담, 셋, 에노스, 게낫, 야렛, 무드셀라 이건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까지도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900살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만 특별히 오래 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0살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살을 살았었죠. 노아도 950살이나 살았어요. 근데 셈 같은 경우는 홍수 이전 100년 전에 태어났죠. 100년 전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살쯤을 살은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 500살을 더 살았어요. 꽤 긴 생활을 살았거든요. 600살을 살았어요. 셈은. 근데 홍수 이후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셈은 300살 정도를 자기 아버지보다 350년을 적게 살았잖아요. 그죠? 홍수 이전에 좋은 환경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힘으로 더 오래 살긴 했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오래 살았지만은 홍수 이후에 한 350년 가까운 이 수명을 깎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태어난 아르바삭, 셈의 아들로 태어난 아르바삭은 자기 아버지보다 62년을 덜 살았어요. 그렇죠? 이만큼은 유전자의 영향도 있고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40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벨레게 때도 갑자기 200년이 깎였어요. 200년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땅이 나뉘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대륙에 땅이 나뉘면서 이제 빙하기가 왔잖아요. 이 영향이 이제 벨렉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깎였어요. 이게 셈은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주로 살았던 노아와 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셈과 그의 아들 아르바삭이 차이 나고 아르바삭과 그 후대에 이제 벨렉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 빙하기가 지나고 점점 줄어가지고 다윗은 70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것은 이 수명 변화로 보면 지구과학적인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변했냐? 큰 사건, 노아 홍수와 벨레게 때 땅이 나뉘었고 그 이후로 빙하기와 해빙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수명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수명에 대해서 조금 이따 조금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 5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